예, 팩트체크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였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수 회복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근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늘 의구심이 생깁니다. 한꺼풀 더 들여다보는 기사는 없을까? 늘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기사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들이죠. 실제 청년 구직자들의 생각은 좀 다르죠. 그 다르다는 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우선 직접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주변의 선배들이나 봤을 때 다들 뭐 취업하기 점점 더 어렵다 얘기도 하고, 이번에 공채 시즌인데 딱히 뭐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실감이 많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규정하는지나 그런 거에 따라서 수치가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구직 포기자들 문제도 있고 그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뭐 전혀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 수치를 보면 낮아진 것 같은데. 예, 수치는 맞습니다. 통계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예. 2013년 5월에 7.4%였던 이 청년 실업률이요. 계속 올라서 약간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있었지만 계속 올라서 올해 이제 2월에 11%로 정점을 찍었는데 예. 이게 점점 떨어져서 29개월 만에 다시 7.4%가 된 것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왜 실제 이 청년 구직자들은 이 훈풍을 못 느끼고 있나? 이 세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일단은 연령대로 보면은요. 청년층이라고 하면은 만 15세부터 29세까지를 말합니다. 예. 올 1월부터 10월까지 이들의 취업이 어땠나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취업자 수는 6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긴 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쪼개서 자세히 보면은요. 15에서 19세까지 취업자는 1,000명이 줄었고요. 예. 20에서 24세 취업자가 6만 5천 명으로 늘면서 확 끌어올렸습니다. 예. 또 오히려 2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3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대졸 신규 채용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연령대가 어디겠습니까? 25세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한 취직 포털 사이트에서요. 조사 결과 올해 평균 취업 연령은 27.5세였습니다. 예. 그러니 이 25에서 29세 사이에 몰려 있는 취업 준비생들은 이 취업 사정이 좋아졌구나 체감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인 예.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1,000명, 3,000명 줄어서 4,000명 줄었지만 예, 20세에서 24세 이상은 6만 5천 명이나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취업이 는 건 맞지 않느냐라는 예. 이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 문제는 어디에 취업을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예. 3월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보다 올해 청년층의 비정규직 숫자가 늘었는데요. 자, 이 중 특히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이 연령대 이제 20에서 24세 사이에서만 보면은 확 늘었습니다. 예. 2007년만 해도 10%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늘더니 작년에는 20% 그리고 올해는 23% 가까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연령대의 취업자들은 4명 중 1명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취업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취업의 질은 굉장히 떨어진 상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주를 대상으로 해서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게 돼 있거든요. 정규직이나 양질의 일자리는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그런 일자리 쪽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취업자가 늘었다는 측면 이제 이런 쪽이 부각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예. 사실 좀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건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통계청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서 그 경제부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 저임금, 그러니까 월소득 150만 원 미만 예. 이 경우에 청년 노동자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아까 그 리포트 보니까 24세 미만은 거의 절반이 저임금 노동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하고 지금 다 맞물려 있는 거다. 지금 보신 어떤 이런 고용의 질이 낮아진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직업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그냥 아르바이트다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또 그리고 잠시 나는 스펙 쌓기를 하느라 뭐 토익 같은 학원 다니는 사람, 그리고 또 고시생, 다시 또 학교로 돌아간 사람, 이게 지금 다 현재 통계 기준에서는 실업자로 간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은요, 체감하는 실업률, 체감 실업률은 7%대가 아닌 22.4%로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예.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계 함정이겠죠.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경우에 보면 통계 함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발표한 대로만 쓴단 말이죠.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 내려가는 것보단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쨌든 최근 계속 조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대로 내려가는 추세니까 그런 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역시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청년 취업 시장의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도 나온 건데요. 예. 자, 그런데 이번 발표 이후에 지금 ILO의 정책 특보로 있는 이상헌 박사가 SNS 통해서 이런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신 이 그래프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청년 실업률 그래프인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죠? 예. 자, 이 박사는요, 한국 노동시장의 계절적인 특성,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구직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영향 때문에 항상 10월을 전후해서 실업률이 낮게 나오다가 11월 이후로 다시 올라가서 봄까지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통계가 아닌 통계 해석이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마음고생, 몸고생 심할 취준생들이 야, 이거 나만 이런 거냐라는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통계를 전하는 것뿐 아니라 또 통계 해석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 말씀 뭐 홀갑 떨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는 앞으로 몇 달만 지켜보면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